얼마 전 초등학교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학교에 CCTV 열람을 요청했다가 모자이크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받는 황당한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이라 필요할 때 도움받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학교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학부모 A씨. 모자이크 비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1분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없으면 못 찾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본인 외 모든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민원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차부터 폭행 시비까지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나 움직임이 많을수록 가격은 비싸지는데 업체별로도 천차만별. 누군지만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한 10,000원, 15,000원. 만약에 모션이 막 심하다거나 하면 비용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비용은 민원인이 내도 정작 업체는 CCTV 담당자가 고릅니다. 직접 업체를 쓰고 해가지고 영상을 전달해서 해야 되니까 선정에 관여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원인들은 분당 10,000원 이상의 영상 편집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결국 영상 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값을 받는 영상 처리 업체,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원능이랑은 다르죠. 하드웨어 유지보수 업체고 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안과 곁들여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다면서 정작 전문성이 없는 업체에게 작업을 맡기는 겁니다. 이 업체에는 보여줄 수 있나 보네요. 저희는 보안서약서를 쓰고 그 모자이크 처리 작업을 위해서 피치 못하게 봐야 되니까. 최근 일부 관공서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편집해 따로 비용이 들지 않지만 곳곳에선 시비가 잇따르는 상황. 결국 국회에서도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낮추고 목적에 따라 감면해주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학교 담임교사를 정규 교원이 아닌 기간제 교사가 맡는 비중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요. 교육당국의 정규 교원 임용 축소와 일부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년 경력의 초등교사 A씨. 올해 초 새 학급을 맡은 지 한 달여 만에 담임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지각, 조퇴, 편의를 봐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탓입니다. 당연히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교사로서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말고도 없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서워하고 범죄자 이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저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A씨반 담임은 기간제 교사 2명이 잇따라 맡았습니다. 아이들에겐 반년새 담임교사가 3번이나 바뀐 겁니다. 학년 중간에 담임이 바뀌는 경우는 최근 4년새 3배 수준으로 급증세입니다. 빈 담임 자리는 대부분 기간제 교사가 맡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동료가 담임 교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또 떠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권 침해로 인한 담임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구조적인 원인은 교육당국이 정규 교원 임용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매년 퇴직 교원이 신규 임용 교원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기간제 교사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부산 경남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중이 전국 1, 2위로 심각합니다. 부산은 5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부산교육청은 내년도 정규 교원 채용을 올해보다 거의 200명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휴직이나 명예퇴직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를 예측해서 사실은 교육부에 강하게 요청해서 교사 정원을 올해보다는 초등 100명, 중등 100명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증원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교원단체 판단입니다. 10년간 특히 부산은 너무나도 적게 뽑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인원을 많이 뽑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묵혀놓았던 갈증이 해소되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드론을 날려 미국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죠.
사건이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수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중요시설에 마련된 드론 방어 체계는 고작 6%에 불과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 6월 대통령이 방문한 날 군사기지를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4개월이나 지났지만 경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을 여전히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드론 방어 체계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국방부 훈령에는 국가 중요시설마다 의무적으로 대공탐지 같은 과학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중요시설 500여 곳 가운데 과학화 장비가 마련된 곳은 고작 6%. 없어도 아무런 벌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론 얘기를 엄청나게 하셨는데 우리나라 국가 중요시설에 6%만 설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드론 대비를 하시나요? 실제로 지난 5년간 영원항과 충청권을 담당하는 제2작전사 구역에서만 1000건 넘는 불법 민간 드론이 확인됐지만 현장에서 드론을 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형 드론에 대한 탐지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타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국방부는 빠른 시간 안에 대드론과 관련해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열리는 유일한 에어쇼인 사천 에어쇼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에어쇼에는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시범 비행이 이뤄지면서 관심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태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잠시 뒤 블랙이글스 편대는 연기를 내뿜으며 화려한 묘기 비행을 선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가르며 태극 문양을 만들어내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특히 4.5세대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시범 비행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에 관람객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멋진 공연에서 정말 멋있었고 특히나 오늘 보람의 KF-21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신의 전투기인 F-35와 F-15, F-16의 편대 비행도 이루어집니다.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LAH와 최초의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KT-1 등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사천 에어쇼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해 다양한 항공 장비가 전시됐습니다. 짝수연도 에어쇼에는 공군도 함께 참여하면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방산기업 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습니다. 세계 3대 에어쇼에 버금갈 만한 세계적인 에어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행사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 사전 등록제도 시행됩니다. 사천 에어쇼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 취소로 발생한 일명 부산발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인 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대책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피해를 본 지 1년이 지나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이 제출한 위조 서류를 뒤늦게 확인하고 임대 보증을 취소하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한 부산발 전세 사기. 다른 지역이 없는 부산에서만 발생한 특이한 피해 사례인데 임차인을 위한 구제는커녕 허그가 피해자들과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허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드디어 대책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허그는 국회와 논의한 끝에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을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가입하거나 취소돼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적용한다고 조건을 두면서 소급 적용도 가능해졌습니다.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를 들거나 하신 분들이 전세 사기가 서류 조작 등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허그는 또 법이 개정되면 입법 취지에 맞게 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등을 완료하고 관련 소송을 종결할 뜻도 밝혔습니다. 당장 개정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미 1년이 지난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낙찰되신 분들도 있고 그 매각 결정이 돼서 이제 경매가 끝나면은 쫓겨나야 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항력을 잃었다 해가지고 허그가 또 보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법 개정이 신속하게 돼야 되고 법 개정이 진행되는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으로 마무리는 됐지만 피해 구제가 제대로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부산 동구 55 보급창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산 소방본부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불을 끄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려집니다. 55 보급창은 부산항으로 반입되는 미군 장비 등을 보관하는 미군 부대 시설입니다. 제79주년 유엔의 날을 맞아 전몰 장병을 추모하고 유엔의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유엔 기념공원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서는 참전국 주요 외교사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1개 안장국의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헌화와 추모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NC 다이노스 이호준 신임 감독의 취임 기자회견이 오늘 창원 NC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이호준 감독은 선수 생활을 했던 NC에서 감독으로 시작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감독으로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NC 측은 이호준 감독과 3년 최대 14억 원, 연봉 9억 5천만 원의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박물관 미술관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의 국공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유관업체 등 100여 곳이 참여합니다. 기획 전부터 실감 콘텐츠 전시, 교육 체험 행사 등을 통해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특징을 한 번에 접할 수 있습니다. 지역 유일의 디자인 전문 전시인 2024 부산 디자인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여행을 통해 디자인의 경계를 넘다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100여 개 디자인 브랜드가 참여해 디자인 전문 컨텐츠들을 선보입니다. 또 디자인계 유명 연사들이 나서는 부산 글로벌 디자인 세미나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국제 디자인 어워드인 부산 국제 디자인 어워드도 함께 열립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루였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던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지만 내륙은 여전히 한 자릿수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고요. 일교차가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도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는데요. 강이나 호수와 가까운 도로에서는 시야가 더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제주도는 밤부터 흐려지겠고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9도, 거창 5도로 매우 쌀쌀하게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23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은 13도, 밀양은 10도 선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은 16도, 김해 13도에서 출발하겠고 부산권 한낮 기온은 모두 25도가 예상됩니다.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해안으로는 너울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점차 하늘빛이 흐려지겠고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